써네요. 오늘 또 놀라운 그 미술시장 뉴스가 한국경제신문에 떴어요. 그래서 공유를 해드리고 싶고, 이거는 제가 전부터 예측했던 현상이고, 저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이제 그 데자뷰, 예전에 제가 느꼈던 데자뷰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걸 좀 많이 느껴요. 요즘에 비트코인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수익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돈들이 있어요. 수익률을 유지해야만 하는 남의 돈들을 이렇게 모아서 대신 투자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이 단기든 장기든 간에 수익률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데 주식, 부동산 이런 게 망가져 갔을 때 대안적으로 이렇게 갈아타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렇게 해서 지금 암호화폐 쪽이 올라가고 있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이제 예측을 해봤어요. 저는 이게 9월 말 10월 초에 주식 그 비트코인 폭락한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5월부터 시작을 해서 7월 달에 폭락을 한 다음에, 근데 이게 과연 연말까지 갈 것이냐라고 이제 다시 저는 뭐 논리적으로 진단한다기보다는 신탁을 통해서 했더니 내년 3월로 나옵니다. 내년 3월로 그때쯤 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신탁이고 그걸 논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때쯤 되면은 거기에 맡겼던 암호화폐에 맡겼던 돈까지도 찾아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최근에 그 완납 하신 분들 그 사주 보안에 그 사주를 적어놓은 약 10명의 사주입니다. 사주.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우선순위는 이제 나이, 그다음에 입금 날짜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해드릴 거고요. 10명 정도는 제가 이제 10명 정도는 그림이 동시에 시작이 가능합니다. 10명 정도. 여기서는 못하고 저기 기린화실에서 해야 돼요. 여기 좁아서 못하고 여기서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늘 기린화실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이제 홍채 색깔에서부터 쭉쭉쭉 선별을 하고 배치를 하고 매일매일 조금씩 완성해 나가는 이제 그런 순서로 그림이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2019년 초에 완납하신 분들이니까 20년, 21년, 2년 6개월을 기다리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2년 넘게 기다리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자로서 판화 선물도 지급을 하고 또 원화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분들인데, 이제 판화 선물을 드렸느냐 못 드렸느냐는 좀 따져주지 말아주세요. 왜냐면 제가 다 계산을 하고 나중에 다 체크를 할 겁니다. 다 물어볼 거고. 그러니까 지금 나는 판화 선물 못 받았어요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오늘 자 이제 여기가 무슨 방이냐면은 지아트에 그때 제가 1,000,000원씩 투자 받았잖아요. 지분 1%. 여기 이제 한 20명 정도가 있는 지아트 기존 자문하고 지아트 1% 주주들이 모여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잘 관리하는 신경 쓰는 방이 두 방이 있는데 여기는 6일문 후원팀 10분이 모여 있는 방입니다. 6일문 후원팀은 2015년에 결성이 됐어요. 이 후원팀이. 그리고 지금 2차 후원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6년째, 3년 이렇게 6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후원하는 모임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달 100만 원씩 이분들에게 돈이 들어오고 있고, 회장님은 특별히 이제 좀 더 후원하고 있고 이렇게. 근데 이분들은 한번 2015, 16, 17 완납을 했기 때문에 아마 2017년 말이나 2018년 초쯤에 3년 완납을 하신 분들이니까 2018년 완납자예요. 근데 워낙 저랑 친하기 때문에 회장님은 그림을 드렸는데 나머지 완납자들은 그림을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2018년 완납자도 저에게 아직 그림을 못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되고, 제가 친하니까 그냥 양해를 구한 거예요. 다른 분들 먼저 주자 이러면서.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제가 저의 그 자문과 고문과 이사로 모시고 나서 매달 기본소득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림을 천천히 받아도 저를 양해를 해줄 수 있죠. 2015년에 결성된 제 후원팀은 굉장히, 지금의 가치로 보면 그 당시에 10만 원이 지금 매달 1000만 원 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당시에 100배의 가치입니다. 2015년에 저에게 들어오는 10만 원은 지금의 1000만 원이랑 같아요. 무게가 거의 같다고 봐야 돼요. 100배 정도.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100배 정도 제가 성장을 했고, 어떤 포스 같은 거, 전반적인 아우라까지 다 포함한다면 제가 1000배를 성장했어요.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000배 정도 성장했고, 액면가로 봤을 때 제가 지금 뭐 계약서를 못 쓰드렸지만 계약 금액이 350억이 넘기 때문에 이게 2년 만에 달성이 된 거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100분의 1이라도 계약금으로 따졌을 때 얘기입니다. 계약금도 그것이 하나의 매출 행위로 보니까 보통 10개월 할부지만 저는 100개월이라서 돈이 천천히 들어오지만, 완결이 천천히 되지만, 어쨌건 그걸 매출액으로 봤을 때 국내에 있는 생존자, 한국인 출신의 생존자가 이우환을 능가하는 것이고, 박수근, 김한기를 능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간의 매출액이 제가 국내 1위예요. 국내 화가 중에. 지금 이게 아직 국세청에서는 모르는데 제가 신고를 할 건데, 근데 이게 계약액이기 때문에 아마 세금은 안 나올 겁니다만은, 지금 국세청 신고하려고 올해 이제 전부 다 결산하고 있어요. 제가 자체 신고합니다. 자체 신고. 세금을 많이 내고 싶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기사가 또 있네. 잠깐만요. 아하. 자, 2개의 기사가 오늘 떴습니다. 일단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면 가수 솔비가 나오는 이 기사인데, 다 읽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미술시장이 들썩인다.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자, 갤러리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트페어 본 행사가 개막하기도 전에 작품이 거의 다 팔렸네요. 내일 행사장을 찾아온 고객들에게 뭐라고 말할지 걱정입니다. 몇 개가 팔렸냐면, 선화랑의 경우 37점을 출품하는데 19점이 아트페어 행사장에 걸기도 전에 팔려버린 거예요. 예약 판매. 근데 그 더 많이 팔린 그런 그림도 있죠. 자, 이건 1억 3천만 원인데 바로 예약 판매된 거네요. 외국 작가 거네요. 그래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그러니까 그림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공급을 이미 초과해 버렸어요. 그래서 웃돈을 주고 작품을 사겠다는 요청이 빗발친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이 기사의 마지막 문구가 저하고 굉장히 관련된 문구가 나옵니다. 작품의 질이 확실한 작가들은 크기와 가격대만 듣고 구매를 확정하는 컬렉터가 많다. 이게 이제 검증되면은 몇 호예요, 얼마예요 하고 바로 이제 돈을 입금해 버리는 거죠. 이 컵이 원래 제 집사람이 쓰던 컵이에요. 권상이가 그 대학교 때 작업할 때 썼던 컵인데 아직도 쓰고 있고, 저 그림이 집사람 그림인데, 이 그림 아주 그 똘끼가 대단한 그림이죠. 가까이 봐야 돼. 그 마티에르가 어마어마하죠. 이게
그 삼촌 철의 삼촌도 문찬수 화백 있잖아요. 그 유화 기법을 제대로 배워가지고 아주 잘하죠. 자, 보이길래 제가 소개를 했고, 자, 해외 유력 화랑들이 최근 한국 미술 시장을 본격적으로 주목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주목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수준의 호황이다. 투자를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보다는 미술에 대한 애정이 확실한 기존 고객 위주로 판매를 진행 중이다. 무슨 얘기냐? 돈을 가져온다고 아무한테나 그림을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골라가면서 판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저도 사람들에게 제 그림을 아무한테나 주지 않아요. 조금 이상하면 환불해 줘 버리죠. 이상한 건 뭐예요? 예술색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못한 사람에게 팔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왜냐면은 일단 기분이 나쁘고 그런 거 그 작가들은 자기 그림이 자기 딸이라고 그 비유를 합니다. 우리 일랑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딸을 아무 뭐 막대 먹은 집안에 시집 보낼 수는 없잖아요. 자기 딸을.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그림이 뭐 2차, 3차적으로 팔렸을 때 어디로 가는 거는 뭐 저는 통제할 수 없겠지만 1차적으로 제가 판매를 할 때는 괜찮은 집에 시집을 보내고 싶다는 거죠.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제가 아직 하지 않은 아주 중요한 얘기, 이게 이제 그 부분이에요. 구매 요청이 너무 많아 구매자를 선별해야 할 정도이다라는 문구가 굉장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링크는 뭐 좀 달아드릴 건데, 자, 또 하나의 기사를 한번 보죠. 지금 다른 신문에서 그러니까 한국경제에서 다룬 기사고 나머지는 또 다른 신문인 것 같은데, 데일리 뉴스인데, 이것도 오늘 기사는 맞아요. 자,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VIP한테 그림을 이제 전시할 그림을 먼저 공개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사전 공개를 하는 건데 먼저 사실 분은 사세요. 근데 너무 완판이 되다 보니까 VVIP를 따로 고르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 VVIP 고객에게만 먼저 살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차적으로 VIP한테 주는 거고 3차적으로 아트페어 회장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그 1차 공개, 2차 공개, 3차 공개로 가는 건데 1차 공개에서 거의 이제 중요한 작품들을 팔려버리고 2차 공개에서 완판되고 3차 공개 아트페어에는 빨간 딱지만 붙어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그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야, 잘못. 그래서 VIP 입장권이 있고 VVI 입장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먼저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입장권은 3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한번 쑥 훑고 지나가서 들어올 수 있는 권리가 10만 원이고, 그러니까 입장료가 달라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그림을 보려면,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자기가 살려면 빨리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빨리 먼저 프리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어떤 그림이 그 나왔는지. 근데 그것을 먼저 보려면 입장료가 3배가 비싼 거예요.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역시 MZ세대에게 굉장히 지금 인기가 있고 키아프가 매출이 아마 1,000억 원대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오늘 그 2개의 기사를 제가 오늘 나온 걸 읽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나온 거 따끈따끈한 거. 가격은 몇십만 원대부터 수십억 원대까지가 있다, 지금 그 나온 게.
그래서 빨간 딱지를 먼저 붙이는 VVIP 관람일을 만들었다. 이거죠. 먼저 빨간 딱지를 붙일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컬렉터가 점점점 선별화되는 건데 이 현상이 이제 수요 공급이 역전이 되면서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작품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컬렉터를 작가가 고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저는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제 그림을 사고 싶어하는 1조 이상 자산가들이 5만 명이다. 근데 내가 팔 수 있는 건 500개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살려고 해도 100대 1의 경쟁이에요. 제 그림을 살려고 해도.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제 화천대유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다 데자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일들을 아까 제가 우리 이 그림 이 그림 제 아내의 초회 삼촌이 이제 꿈속에서 제 전시회를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화가들이 꿈을 꾸면 깨고 나서 이제 기억도 잘하지만 묘사력이 오히려 꿈속에서 제가 배울 정도니까. 그러니까 맞네. 참 이 주머니에 마스크를 가지고 다니는 센스. 요즘에 아주 손수건 대신에 마스크를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는데, 미래 제 전시장을 저 대신 저도 제 미래를 꿈을 꾸지만 꿈속에서 보지만 제 미래를 저 대신 꿈을 꾸어준 분이 세 분이 있어요. 세 분. 저기 김해에도 한 명 있고 우리 처해 삼촌도 있고 또 누군가 있고 그런데 아주 유명한 사건은 이제 2019년 3월에 제가 다른 사람을 착각했는데 어떤 분이 나 지금 모르겠어요 누군지 꿈속에서 조상님이 나타나서 고리들 화가의 그림을 사라라고 얘기했던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고리들 TV에서 제가 여러 번 공유했었는데, 근데 그거 말고 이제 그 우리 처해 삼촌이 제 미래 전시회를 이제 본 거야. 근데 전시장에 저는 없더래요. 고 작가 어디 갔나 딱 보니까 저쪽에서 이제 TV 기자들하고 인터뷰하고 있고 이제 사람들이 줄을 쫙 서서 이제 제 그림을 보는데 자기도 이제 얼른 가서 봤대요. 제 그림을 봤는데 이 그림에가 보석이 이렇게 박혀 있더래. 보석이. 그러니까 제가 이런 계획도 있거든요. 그림을 실제 금은보화를 화면에다 박아버릴 다이아몬드 이런 거 쓸 생각이 있는데, 근데 정말 어디서 본 적도 없는 그 보석이 너무 아름다운 빛깔의 보석이 그림에가 이렇게 박혀 있더래요. 그러니까는 그림의 표면이 울퉁불퉁한 거죠. 막 보석이 박혀 있으니까. 그래서 저걸 하나를 빼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어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훔치고 싶었대. 그래서 아무튼 봤는데 기법이 지금 없는 기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니시 카푸어가 특허를 냈다는 반타블랙이라는 재료도 꼭 쓰고 싶다 제가 그랬는데, 블랙홀하고 동공에는 반타블랙을 써야 되고 거기다 이제 보석을 박으면은 은하수가 얼마나 찬란할까. 지금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제 미래의 그림이 그렇게 그래서 그림 하나에 재료비만 한 100억이 들어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림 하나에 재료비가 100억이면 그 그림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조 단위가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림 하나가. 그렇게 돼 버리는 거죠. 저의 어떤 미래의 어떤 화가로서의 유명세 같은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장면들을 꿈속에서 본 사람들이 있어요. 꿈속에서. 지금 한국 미술 시장에서 그림의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 미술 시장이 제가 100배가 된다고 예측을 했잖아요. 5천억에서 100조 시장으로 커진다 이 말이에요. 한국 미술 100조로 커진다. 그러니까 지금 1조로 보고 있거든요. 한국 미술 시장을 많이 성장을 했어요. 1조 시장인데 이게 100조 시장으로 100배가 더 커진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이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그 그림을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제 그림을 아무리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부자들이 많아질 거라고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잖아요. 현재 굉장히 빨리 나타나고 있잖아요. 2021년 지금 가을에 벌써 화랑에서 그림을 살 사람을 골라서 팔고 있다는 얘기예요. 돈 들고 오는 사람들은 줄 서 있고 지금 상황이. 자,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번호표 얘기를 했잖아요. 번호표. 그러면은 저는 안 팔아요. 그건 제 마음이죠. 내가 팔기 싫으면 안 팔아. 하지만 아니고 여러분들은 팔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줄 서 있는 사람 부자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저한테 훨씬 싸게 사간 그림을 하나를 팔든 둘을 팔든 셋을 팔든 제가 알 바가 아니죠. 물론 조금 알려주셔야 됩니다. 저에게 사간 그림을 어떻게 팔았다고 알려주셔야 되고, 그리고 미래에는 그 그림 거래가 그게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화가의 작품을 내가 샀는데 어디로 판다라는 게 그게 블록체인화 됩니다. 그림이 팔리는 것도. 블록체인은 어디에나 이제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책에다 썼지만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사라지거나 아니면 최소화되는 거예요.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전 분야에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술 분야의 블록체인이 있고 그 미술품이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뭐 경매가 되고 팔릴 때마다 인쇄처럼 뭐 2, 3% 정도는 원작자의 가족에게 그 돈이 가게 되는, 그걸 뭐라고 했는데 네, 까먹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 도입이 될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좀 얘기가 길어졌네. 써요? 네.